안녕하세요. 골드스타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양시장 하락장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FOMC에서 비둘기 파워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해석은 좀 안타까웠는데요. 오늘도 개인만이 시장을 받쳐줬죠. 수급 상황 보면요. 특히 기관이 너무 많은 물량을 내놓아서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너무나 불명확할 때 종목 선택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골드스탁이 저희에게 또 종목을 구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좋은 종목 잘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TV로도 방영되고 있지만 저희 MTN 실시간으로도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실시간 채팅 함께 하시면서요. 소통하시면 더 꿀잼 예약되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목요일 밤을 빛내주실 두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임광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바로 참여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샵 9100번으로요. 구해줘 아니면 나 종목 추천이라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종목을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을 치는 방법인데요.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빨간 버튼 있으시죠? 그거 꾹 누르시고요. 그럼 게시판이 나오는데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고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 살지 하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최근 시청자님이 집중하고 있는 업종이나 테마 함께 올려주시면 더욱 금상첨화겠죠. 투자 기간까지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더 자세하게 종목 탐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알아볼게요. 박재성 전문가, 오늘 외국인이 방어해주나 싶더니 다시 팔았어요. 오늘 쌍끌이 매도 나왔는데 긴장되는데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 오늘 조금 긴장이 됐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피 시장을 한 줄로 심리적 압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은 분명히 압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다, 조금 불안한 마음을 조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일 미국장은 연준의 금리 동결 발언에도 좀 불구하고 기술주 급락에 따른 혼조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동조된 흐름으로 좀 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FOMC 결과 연준은 2023년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시사를 했고, 장기 저금리 방침을 통해서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의 최전방에 있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연준이 자산 매입과 관련을 해서 더 적극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는 점을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뭐 공화당 부양책 규모를 좀 확대할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왔었고, 지금 시장은 테슬라데이에 좀 관심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었죠. 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부분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 분사 이슈까지 지금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섹터 국내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이렇게 혼조세를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뭐 대세 상승에 대해서는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잡혔지만 뭐 물량이 봤을 때 크게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었고, 기관 매수세가 또 탄탄하게 받쳐줬다라는 점이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시장별 시간 현황입니다. 장 막판에 다가올수록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하루 종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한 2시를 전후로 조금씩 매수를 해주면서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시켰다라는 점, 그다음에 매도의 물량을 조금씩 채워놨다라는 점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한 5개월 동안 장마감 30분, 장마감 1시간 전에 이렇게 물량을 채워놓는 모습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거래소 같은 시장인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조금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LG화학이 마이너스 한 6% 정도, 그다음 개파락을 해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전자 또한 오늘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개의 종목들이 한 2%에서 6%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한 1, 2% 정도로 하락을 해줬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이만큼 빠졌고, 지수를 이만큼 빠졌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빼고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빼고 봤을 때 이 정도의 하락폭이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빠졌을 때 지수가 이만큼 빠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이 나름 방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빠진 거를 봤으면은 뭐 2, 3% 정도는 우습게 빠져줘야 되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좀 견조하게 버티면서 있었던 점이 그래도 지수를 방어하지 않고 있나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조정이 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뚜렷한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한된 조정 이후 상승장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알아볼게요. 임광희 전문가, 오늘 코스닥에서 1000종목 넘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상관없죠. 아, 네, 그래요? 지금은 네. 약달러, 고물가로 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 네, 이 발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에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제가 4월 달부터 방송에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강세, 시장은 상승이 맞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 미국에서요, 제로금리까지 수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죠. 그때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비율 2%를 맞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인플레이션 비율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채 증가 시스템입니다. 경제는요, 부채 감소와 부채 증가 시스템인데 지금은 부채 증가 시스템이에요. 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낮추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이 약달러로 가는 것이고 신흥국 증시의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네,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식시장은요, 환율과 금리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증시의 방향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금리와 환율. 자, 이 부분을 봤을 때요, 이 부분은요, 97년도부터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코스닥 차트의 흐름인데, 자, 이 구간들 보이시죠? 자, 이런 상승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상승과 하락하는 구간 가운데 미국이 어떤 통화 정책을 썼는지 보게 되면은요. 네, 이때는 약달러였습니다. 이때는 강달러예요. 물론 이때 대형 사건이 있었죠. 리먼 브러더스나 그리고 전 세계 금융 위기라는 사건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경제가 순환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주기도요, 사람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지금은 지구 역사상, 금융 역사상 가장 많은 통화량이 플러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때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인위적인 디플레이션을 만든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힘들었냐?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왜 힘들었냐? 미국이 강달러로 갔기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미국이 강달러로 갔을 때 이 부분이 나타났던 것이고, 미국은 이제 약달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크게 봤었을 때 정말 역사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여기를 벗겨내고 네, 코스닥이 1000포인트까지 간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전에 8월달, 9월달은 저물가, 네, 이런 박스권, 물가가 박스권 구간을 그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전고점 돌파를 했죠. 자, 9월달 추석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그리고 원자재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하실 게 뭐냐? 환율이 1150원까지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93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90포인트가 깨고 내려가는 순간 우리나라는 10월달, 11월달 미국 대선 이후부터는 정말 탄력장을 여러분들 구경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연말 산타랠리를 준비하실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까지 정리를 깔끔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성공 사례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성공 사례를 보는 시간입니다. 즉, 리뷰 시간, AS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어떻게 구해드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부터 볼게요. 오,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상승폭 좋았던 종목이죠. 매수가요, 12만 원대 매수해서요. 최고가 수익률이 지금 47%, 50%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제넥신 지금 이만큼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조금 횡보하고 있어서요. 박재성 전문가, 제넥신 리뷰 좀 해주세요. 네, 제넥신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백신 업체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보다 안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겠다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뭐 이런 게 시장 글로벌적으로 따라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 되는 속에서 지금 백신에 대한 리스크가 글로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 봤을 때 지금 단기 이평선들을 조금 깨주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추세를 깨트릴 정도의 움직임이 전혀 아니고, 또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점을 봤을 때는 뭐 한 15만 1,000원, 15만 원대 구간까지는 횡보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 이상 주가의 추세는 깨지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제든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은 하루 만에 갭상승 출발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만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조금 고점이다라는 점이 있는데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넥신 지금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또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니까요. 뭐 고점의 리스크는 있지만 일단은 홀딩 의견 주셨고요. 조금씩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중공업 볼게요. 이 종목도 최근에 정말 잘 갔던 종목이죠. 수익률이요, 무려 76% 가까이 됩니다. 매수가 지금 만 원대 매수해서 최고가 수익률 지금 75% 넘어가고 있는데 최고가가 지금 18,300원이에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도 지금 엄청난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도 좀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산퓨얼셀과 관련해가지고 유증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한 유증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조금 안정폭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연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단기 이평선을 보시더라도 5일선을 깨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부터 상승해서 시작하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에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그린 뉴딜 를 방문을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 관련해서 기업을 방문했다라는 내용은 기업에 봤을 때 정말 호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뭐 보시듯 지금 단기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 추세는 깨지지 않았고 언제든 뭐 장중에 한 번씩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여력이 남아 있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기술적 차트로 보신다면은 지금 단기 이평선들 수렴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크고 제가 저번 방송에 나와서 14,000원 혹은 16,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 그 전략 유지하시면서 뭐 물량 조금 남겨놓고 더 수익 극대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 종목도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도 분할 익절을 추천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볼게요. 바로 YG 플러스입니다. 뚜루뚜루뚜루 한 이 노래가 절로 나와요. 수익률이 70% 가까이 되는데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궁금하네요. 자, 알려주세요. 노래 부르고 싶으시다고 막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럼 배워보기 조금만 더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잘 몰라요.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YG 플러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데도 YG 플러스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 모든 종목들이 웬만하면 한 2%에서 5% 정도의 하락률을 보여줬는데 지금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0.5%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등락폭도 꽤 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단 이유는 뭐 빅히트 낙수 효과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빅히트 낙수 효과를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소속 아티스트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불가능한 얘기일 텐데요. 뭐 블랙핑크는 최근에 빌보드 핫차트에서 13위까지 기록을 했고 뭐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또 추가적으로 피처링을 해주면서 앨범이 나온다라는 점,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10월에 있는 탑10 달성 여부의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빅히트 공모 상장일도 10월에 있다라는 점, 그래서 10월 중순까지는 더 가져가 보시면서 목표가 10,000원 말씀드렸는데 뭐 10,000원까지 못 가더라도 충분히 수익구가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시점이 오면은 제가 방송 나와서 목표가 또 잡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들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10월 중순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 수익률 엄청나실 텐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임광빈 전문가의 종목을 또 리뷰 도와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KCT입니다. 오늘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이 하락장에서요. 고가가 21% 넘게 나왔던 종목이고요. 수익률이 이거 9월에 추천주 맞나요? 115%가 넘었습니다. 매수가가 4,000원인데요. 최고가가 9,000원이 넘는 지금 이런 종목. 6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키오스크 관련주로 정말 유명하죠. 임광희 전문가, 이 종목 정말 대단한데요. 이 종목 어떻게 알고 딱 매수했어요? 박수 한번 치죠. 역시 잘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이 KCT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주를 알려달라고 하신 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장주. 네. 이 종목은 급등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KCT 같은 경우에는요. 이날 이 차트를 보면서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다, 급등주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전에 이 종목은 시세가 빠르게 변동을 하는 종목이었지만 앞으로 이 회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키오스크에 대한 집중성, 그리고 향후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4,600원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정배열 우상향하면서 4,600원에 가까워졌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봉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레벨업이 됐죠.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6,200원대인데 6,2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제 말대로 6,200원까지 가죠. 그리고 나서 제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목표가를 7,000원, 8,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내 주가가 슈팅이 나면서 9,000원까지 찍은 모습인데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많이 올랐죠. 이렇게 되면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더 간다. 목표가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만한 수익률이 나왔는데 일명 더블 이상 나왔죠. 근데 더 간다라고 하십니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하셨네요. 보유자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셀리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 요술공주 셀리가 찾아와서 이렇게 수익률 딱 준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일명 더블이 나왔습니다. 110%가 넘는 종목. 제가 먼저 박수 쳐드릴게요. 와, 이 종목도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을 또 딱 선취를 하신 거예요? 실력이죠. 아, 실력. 네, 대단하시네요. 네. 네. 알려주세요. 자, 네. 셀리버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드렸냐면 하반기 바이오, 특히 제가 8월달, 7월달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이오 모멘텀 중에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바이오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에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뭐냐? 모두 다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 종목도 이날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큰 슈팅이 나왔는데 자, 제가 이 종목도 처음에 목표가를 13만 원 드렸고요. 15만 원 드리고 17만 원 드리고 20만 원 드리고 25만 원까지 쭉 제가 말한 대로 목표가가 다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가가 제가 방송 나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아직 얘는 본 공시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셀리버리가 가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공시가 나왔을 때가 최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 조정을 겪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수직 상승하는 정말 80도 각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셀리버리는 이전에 지난달에 큰 하락이 있었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시장을 뚫고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구간대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도 주가가 레벨업이 된 자리가 있고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고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대가 지켜지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기간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이렇게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 공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매수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전량 익절하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셀리버리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이 종목 볼게요. 첨보입니다. 첨보도 참 2차 전지 관련주로 참 유명한 종목이죠. 이 종목은요, 매수가가 14만 6,900원에 이 종목도 20% 가까운 수익률이 났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잘 갔는데 첨보는 또 앞으로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네, 홀딩이고 더 봐야죠. 아, 네, 이 정도는 자. 아쉽다. 좀 아쉽죠. 아, 네, 더 갈 수 그렇죠. 있는. 더블 가야 되는데. 그쵸. 네. 자, 첨보가 여러분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코스닥이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사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지만 왜 하필 그 중에서 첨보냐. 첨보는 모멘텀이 정말 좋습니다. 네, 소재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장비 관련된 부분도 있죠. 우리가 어떤 IT 기업에 투자할 때는요, 이 두 가지 섹터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장비 그리고 소재예요. 자, 장비는요, 전방 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 매출이 크게 납니다. 하지만 장비는 깔리고 나면 그 이후에 매출이 없죠. 그러나 소재는 계속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간 종목이 바로 소재 분야죠. 그리고 전방산업에서 투자가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면서 지금 장비업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장비와 소재 두 가지를 모두 다 엮을 수가 있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은요, 차트를 이 구간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코스닥이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을 하죠. 사실 이런 종목들이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KCT 같은 종목도 좋지만 이런 종목들은요, 오랫동안 묵혀두고 코스닥 상승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수익을 정말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 목표가를요 18만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목표가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오, 첨보 목표가 상향하셨습니다. 2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보유자분들 정말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일단 20만 원까지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구해드린 종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종목을 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잊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인데요. 샵 9100번으로 구해줘 또는 종목 추천이라고 하시면요. 저희가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게시판 이용하기 방법이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을 치시면요. 저희 구해줘 스탁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털 검색창에 사시면 첫 번째 페이지 빨간 버튼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 꾹 하시면 되고요. 게시판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 살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시청자님이 평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지 중장기로 하시는지 그리고 업종이나 테마 적어주시면요. 다 도움되니까요. 자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연락 많이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어떤 걸 또 골라볼까요? 아우,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 중에서는 LG화학 주주인데 오늘 손절했네요. 아이디가 참 긴데 이거 한번 골라볼까요? 무조건 신고가 아무거나 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허허허허 하고 좀 안쓰럽게 웃음을 지어주셨는데 이것도 많이 갈 것 같아서 했는데 차라리 첨보나 매수할 거 그랬나 봐요 라고 유유를 보내주셨어요. 당분간 LG화학 상처로 배터리는 보기 싫고 바이오 종목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괜찮을 거 있을까요? 하고 연락 주셨네요. 오늘 여러분들 인기 검색어 보셨어요? 1위가 LG화학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상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상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잘 도와주세요. 바이오주로요. 네. HLB 생명과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왜 HLB 생명과학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HLB가요, 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많은 기간 조정이 있다가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죠. 그리고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 메디포럼 제약 인수 그리고 메자닌 채권 발행과 3자 배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행보로 봤었을 때 앞으로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을 하셔야 되냐면 우선 HLB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HLB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멘텀 바로 리보세라닙 관련된 부분이죠. 신약 항암 물질로 현재 부상이 되고 있는 이 HLB의 리보세라닙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도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하반기 때 바이오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모멘텀을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제가 기술 수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전에는 진단키트나 코로나 모멘텀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지만 그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술 수출 모멘텀 있는 종목, 그리고 하반기 때는 항상 정통적으로 국내 증시가 바이오가 강세였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들이 강세냐? 바로 해외 학회 참여는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왜 해외 학회 참여는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냐면, 자, 해외 학회를 가게 되면요. 어떤 것들 하냐? 자기네들에 대해서 PR을 합니다. 자기네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참여한 투자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기술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 학회 참여하는 바이오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 학회 바이오 기업들은요.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라는 거겠죠. 자,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 구간이 바로 중요한 구간인데요. 바로 상한가를 간 구간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나게 되면 어떤 종목이든 시세 출발을 알리는 지점이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주식은요. 코스닥 지수와 상관없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강세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정고점을 벗겨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가격 32,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2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광빈 전문가가 구해주신 종목 첫 번째는 바로 HLB 생명과학이었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셨는데요. 이 종목의 생명을 불어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종목 선전 기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번에는 어떤 도움을 또 드릴까요? 아, 이인홍님, 이분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 초보자인데요. 방송을 보면서 공부 중인데 방송을 봐도 좋은 주식 찾기 힘들다고 하시네요. 단기나 중기 괜찮습니다.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종목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 방송 보시면 됩니다. 주식 초보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분 잘 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박지성 전문가 옥석 가리기 좀 해주세요. 이분 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명 주린이.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종목 고르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드림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텍 같은 경우는 종합 전자부품, 스마트폰 부품,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드림텍은 최근에 2인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기존의 김영민 대표는 헬스케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새로운 박찬흥 신임 대표는 스마트폰 부품 사업을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대표 체제를 통해서 각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마트 의료기기, 헬스케어 사업 육성에 집중을 하고 신성장 동력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트랙 전략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또 2월에는 카메라 모듈 기업인 나무가를 인수해서 카메라 TOF 사업까지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나무가 같은 경우도 제가 구해줘 스탁에서 구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모회사인 상황이니까 같이 가져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다각화되면서 베트남 생산 캐파도 늘렸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19 30초 진단이 가능한 진단키트인 전자코 관련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다 종합해보면은 코로나 진단키트,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LED, 그다음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테마로서 시장에서 움직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8%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보이시듯 오늘 상승의 주된 매수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 심지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종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는 수급이 집중될 수 있고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 아니라 거의 종가가 고가를 형성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없고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점, 그리고 절대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움직이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시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차트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어저께 꽤 큰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가가 바로 어제 종가로 시작을 해주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여부를 완전히 상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드림텍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도 있고 최근에 자율주행 섹터에서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은 다른 업종들이 많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시장 대비 강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림텍 같은 경우도 그 안에 포함되는 종목이니 꼭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성 전문가가 추천해주신 종목은 바로 드림텍이었습니다. 난 꿈을 꾸어요. 이렇게 꿈을 꾸는 것처럼 이 종목도 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셨으니까요. 가격 구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듯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 샵 9100번으로요.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저희에게 구해줘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오셔야 하는 것 이제 다 아시죠? 저희가 실시간 체크해서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시장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사연 또 만나볼게요.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이분 좀 시장을 좀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이지현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공격적인 매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떠있는 종목 말고 눌려있는 종목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종목 주시는 전문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분 사연 잘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면 하루 종일 막 호가차 막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떠 있는 거 말고 좀 아래에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어디 없을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인광유 전문가 그런 종목 또 어디 없을까요?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제가 이전에도 이런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지금은 고물가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채가 증가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요. 절대 차별적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공평하게 분배가 됐는데 한번 이 부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거시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 세계 지구가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죠. 물론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게 되려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축국 달러를 가진 미국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언제나 이 자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화폐를 계속 찍어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금리와 맞물려서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통화량이 감소함으로써 화폐 교환 비율인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한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제를 봤었을 때요. 미국은 강달러로 갔었고 미국 시장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때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게 뭐냐? 바로 IT,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이 증시를 주도를 했었죠. 그런데 통화량이 전체 풀리게 됐는데 왜 하필 이 반도체 기업과 바이오 기업들만 가고 이외에 다른 기업들은 못 갔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그 기업들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냐? 사실 기축국이 유지가 되기 위해선 다른
통화 선진국의 총 경제 합보다 미국이 더 커야지만 이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2,000조가 넘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애플은 이미 그 통화량, 풀린 통화량에 비한 가치를 선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미국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주식이 뭐냐? 바로 테슬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야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는요. 전 세계 통화량 대비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 오일입니다. 이 오일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인데 이 오일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통화량이 풀리지만 오일이 잡아먹는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오일을 대신한 에너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알고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풀린 통화량에 대해서 적정 가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공업 시장의 주도주죠. 자,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은요. 한국타이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한국타이어의 최대 주주인데요. 자, 현대차가 앞으로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부품주가 잘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사연을 남겨주신 분은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급등주 많이 떠있는 종목들을 못 하신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흥국 증시는 강세입니다. 자, 증시가 강세를 보였을 때 특히나 코스피 시장의 강세를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지주사입니다. 자, 지주사는요. 사업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배당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특히나 대세 상승장일 때 지주사의 상승이 정말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모멘텀은 사실은 경영권 분쟁이죠. 주식시장에서 폭등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죠. 하나는 턴어라운드 그리고 M&A 마지막이 경영권 분쟁인데요. 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앞전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자, 경영권 분쟁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상한가에 갔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런 모멘텀이 있지만 이 종목은요. 실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에도 어떤 종목들을 봤었을 때 뭐 경영권 분쟁이다, 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 어떤 바이오를 뭐 인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미리 오르지만 나중에 까고 나면 굉장히 주가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이라는 주식인데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일 수출 규제로 인해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이미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때 말이 수출 규제다라는 것이지 이 종목은요.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적을 겸비를 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도 앞으로의 이런 방향성, 지금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부분으로 시세가 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시세 초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14,8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이 종목은 모멘텀과 실적까지 함께 겸비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었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설정해 주셨고 손절가는 14,800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잘 가기를 응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도 골라보기 전에 또 사연을 볼게요. 네, 사연 보면요. 이 중에서는 송재현님의 또 고민이 딱 있어요. 이 종목, 이거 풀어볼게요.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고 어떤 모습을 보고 강하다고 표현하는지 애매모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아주 강한 종목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종목 구해주세요 하고 저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이분은 강한 종목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즉, 가자 하는 그런 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갈 수 있는 종목 알려주세요. 갈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얼마가 오면 사겠다라고 계획을 잡는 것보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같은 섹터들, 업주 등을 일단 크게 나열을 해놓으시고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떤 섹터는 얼만큼 빠지는지, 어떤 섹터는 얼만큼 빠지고 어떤 섹터는 빠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를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함께 보시면은 오늘 시장이 이만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쪽 섹터는 강하구나, 이쪽 업종은 빠지지 않는구나, 반면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조금 위험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제쳐두시고 일단 섹터, 업종 전체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부품 관련주인 옵트론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종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카메라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휴대폰 제조업체에 카메라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광학 필터와 렌즈를 전문으로 했는데 옵트론텍이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렌즈를 신규 성장 동력으로 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얘기하면 전기차랑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에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전장용 자율주행 시스템 레벨 4에 적용되는 카메라 렌즈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율주행하는데 카메라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카메라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일단 예로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방에 8개, 그다음에 후면에 12개의 카메라와 센서들로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핸들에서 손을 놓고 운전이 자동으로 되는 기능을 말을 하는데 운전을 자동으로 되게 하려면 이 자동차, 컴퓨터 시스템이 지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카메라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 조금 더 기술이 더욱더 좋아진 카메라들과 시스템이 뒷받침이 돼줘야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카메라 수요와 카메라 기술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핸드폰 카메라 부품이 주요 사업인데 지금 이 주력 사업 부분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스마트폰 출하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점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봉쇄를 시켜주고 리스크를 제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고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중저가 폰에도 옵트론텍의 기술력이 들어간다라는 점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옵트론텍 기술이 들어가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 동사의 주가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찾으실 때 옵트론텍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시장 아까도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 대비 종목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메라 부품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전혀 하락하지 않고 오른 종목들이 있고 많이 빠져봤자 마이너스 1% 내외 정도로 빠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고 이러한 매수 주체가 또 개인이 아니라 메이저라는 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버텨줬고 주가 여러 가지 보시더라도 지금 단기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와 있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완벽하게 봉쇄를 했고 최근에 자율주행의 움직임도 굉장히 나이스하고 있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부분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점은 글로벌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주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19년 하반기의 고점, 19년 하반기의 고점, 전반기의 고점을 다시 한번 올라와 줬는데 모멘텀, 재료 소멸이 된 상황이 아니라 하반기에 갈수록 모멘텀이 더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고점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400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성 전문가가 구해주신 종목 바로 옵트론텍이었습니다. 옵트론텍 가자!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수익 플랜 세워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화이팅!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벌써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샵 9100 잊지 마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이쪽으로 꼭 연락 주셔서 구해줄 종목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재성 전문가 그리고 임광미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1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